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동의어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5번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한다. 한 방에 3명씩 배정하면 6명이 남고 5명씩 배정하면 방이 3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1차 방정식 활용이 시험 문제가 나온 거죠. 자, 방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방의 개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 문제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 수는, 자, 처음 문장이 주어져 있습니다. 3명씩 배정하면 그러니까 3x 학생이 남습니다. 이렇게 딱 처리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연결해서 부등식 형태의 좀 식을 세워야 되는데, 부등식이 아닌데요? 잘 살피면 부등식입니다. 자, 방 개수를 지금 몰라서 X라고 했는데 방이 3개가 남는데요. 쭉쭉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해서 번호를 맞춰서 쭉쭉 가다가 띡띡 방 3개가 남습니다. 이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고요? X개가 됐었죠. 전체 방 개수를 X개라고 해두는데 여기 이제 3개가 남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 방에는 이제 사람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띡띡띡 여기까지는 꽉 차야 되죠. 자, 요 부분은 이제 해석을 무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3x 플러스 6이라는 것이 학생 수가 됐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는 꽉 차야 됩니다. 1개, 2개, 3개, 방이 3개가 남는다고 했지만 4개까지 빠져요. 그래서 5에 x-4 이렇게 한 것보다는, 여기까지 다 채운 것보다는 학생수, 이쪽에 지금 학생수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 학생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자, 방 3개는 여기 확실하게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학생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요 앞까지는 일단은 꽉 차야 됩니다. 5명씩 채워갈 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꽉 채우고 학생이 요만큼, 여기에 지금 1명이라도 들어가는 거니까 학생 수라는 것은 여기보다는 확실하게 큽니다. 요 부분식이 이제 좀 헷갈려서 좀 잘 못 푸는 사람이 있는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학생 수라는 것은 여기까지, 여기 방 3개는 사용 못하니까 여기 사용 못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는 사용 가능한 거니까 꽉 차게 학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많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꽉 차게 들어간다, 같을 수 있다, 이렇게 되셨죠. 와우. 자,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여기 파트의 이 부분은 5에 x-4 하고 여기까지 꽉 채우고 그 다음에 1명이라도 들어가요 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 식을 좀 세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계속 들어갈까요? 5x-20 크다, 3x 플러스 6 저전 5x-15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부터 풀이 해보겠습니다. 2x, 자, 26 됐습니까? 자, 이쪽 풀이는 어떻게 될까요? 2x, 자, 15하고 더하면 2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라는 것은 13보다 작다. 여기 얼마입니까? 10.5? 2분의 21? 그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 개수의 뭐 소수 부분이 이런 게 안 생기죠. 자, 그러니까 11개, 12개. 여기 이제 방 개수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정답 11 이렇게 구했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풀이는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부등식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등식이라는 거가 이해됐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방이 3개가 남는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죠. 3개, 여긴 빈 방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 방은 일부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꽉 차야 됩니다. 됐습니까? 꽉 찬다는 얘기니까 꽉 들어가 있고, 그보다는 학생 수가 많다. 여기까지 찰 수도 있다. 찰 수도 있다.
학생수라는 것은. 그래서 요 모양 이해해서 요 식을 세워가는 요 과정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등식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문제의 뜻을 잘 살피게 되면 부등식 모양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방 이렇게 표시해서 확실하게 식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부분 좀 훈련을 잘 해서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1차 부등식 활용 몇몇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공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6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있는데 K값에 관계없이 해를 갖도록 한다. 정수 개수를 구해달라. 좋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정리가 잘 된 듯 하지만 실은 정리가 깔끔하게 잘 안 된 겁니다. 정리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됐습니까? 자, x제곱 이항시켜서 6 플러스 kx 처리해주면 되겠고 5 더하기 kp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어진 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해를 갖도록 하라. 이런 얘기는 뭐죠? 2차 함수를 잠깐 좀 생각해서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를 있다 우쌰 이렇게 닿아서 하나 해가 있는 거죠. 작거나 같다니까 우쌰 이렇게 되면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만큼 많이 생기는 거죠. 저 문장의 뜻 해를 갖는다는 뜻은 2차 함수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요것도 다시 방정식으로 보게 되니까 중근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는 판별식 D를 들어가면 되겠군요. K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KP 플러스 5 어떻게 된다고요? 중근, 실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판별식 들어가서 이제 식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문자는 K도 있고 P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문제 풀이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 값에 관계없이 K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36 마이너스 4PK 마이너스 20 0보다 크거나 같다. 아직 정리가 좀 덜 됐죠? K제곱 2만 묶겠습니다. 6 자, 6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pk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까요? 자,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또 이것도 항상 이런 뜻이죠. 항상 주어진 식이 성립해야 되겠다. k에 대한 또 2차 함수로 또 봐야 되겠습니다. k의 2차 함수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0보다 커야 되는데 항상 그렇다면 그래프가 붕 떠있어야 돼 있고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가능. 그럼 또 2차 방정식 보게 되면 이건 또 중근에 이건 허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시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2p-6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죠. 와우. 이 끄집어내서 p-3의 제곱 약분 들어가서 그럼 4로 약분 되나요? 이렇게 해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냥 곧바로 들어갈까요? 아니 어떻게 할까요? p-3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p 값은 1, 5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1부터 5까지 1, 2, 3, 4, 5 손가락 이용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개수는 구해냈습니다. 5개 이렇게 이제 개수를 구했으니까 개수 마지막 개수는 별 문제가 없고요. 자, 문제는 해석 절차에 있습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맨 처음에 해를 갖습니다 라는 표현이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해를 갖는다는 요 그림 모양에 의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 자, 주어진 식이 이게 또 항상 성립해야 된다 라는 이런 곳에서 그래프 모양 이렇게 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습니다. 해석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각각 주어진 식 해석 나온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두 번 판별식 D를 사용하는 거라서 까탈스러우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기 이렇게 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했습니다. m의 모든 값의 합이다. 접선이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원이 있습니다. 중심좌표가 1,1의 반지름이 1이다 라는 이야기는 x축과 y축에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원이 되겠습니다. 중심좌표 1,1 됐습니까? 2, 3, 5, 2, 4, 오, 이쯤에서부터 접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그림이 잘 그려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접선이 두 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3,4 여기 있습니까?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3,4를 지나는 직선을 만드는 수밖에 없죠. 기울기 몰라 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y-4 m x-3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물론 정리해서 mx-y 플러스 4-3m은 이꼴 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큰 틀에서는 뭔가요? 직선이고 또 뭐죠? 원이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의 그런 형태. 근데 뭐한다? 접한다. 이런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머릿속에 또 최악의 풀을 떠올리는 거 아닙니까? 직선 대입해서 판별식 띄워? 아닙니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는 점과 직선 거리 요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중심좌표 1,1에서 직선까지 이 거리가 접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m제곱 플러스 1이 처리가 됐고요. 자, 이곳에 1 대입합니다. m-3m 마이너스 2m이군요. 또 1 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 처리됐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다? 반지름 1이다. 이렇게 곱하기 하면서 제곱 들어가야 되죠? 자, 제곱 들어갑니다. 4m제곱 12m 플러스 9 이퀄 m제곱 플러스 1 처리됐습니다. 3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 제로 처리됐는데 여기서 뭐 그냥 빨리 끝내죠. 저 두근 합을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했으니까 4 끝났죠. 자, 이곳에서 괜히 뭐 약분하고 인수분해하고 그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두근 합 4 마무리 됐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문제풀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딴 거 없습니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관계의 내용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주어진 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 요 거리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에서 만들어 온 요 식 만들기가 키포인트군요. 됐습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 너무나 다양한 많은 형태들이 있어서 어떤 걸과 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어쨌든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면 문제풀이는 쉽게 접근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의어고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B각이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AC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3등분점을 P키라고 했을 때 길이 합을 구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3등분점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이 길이 2라고 주어져 있는데 3등분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효율적으로 풀려면 썩 B각이 90도니까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잡아가서 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좌표를 좀 잡아서 풀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기를 과감하게 3A라고 놓겠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3B 놓을 겁니다. 왜 이랬죠? 하하, 문제에서 3등분점이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Q점 좌표는 이건 뭐 간단해요. 이렇게 3등분점이니까 이쪽으로도 이렇게 3등분점 이런 형태라서 됐습니까? 2A, B 이쪽은 A, 2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 또 AC 길이 나와 있습니다. AC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3A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 루트 씌우겠습니다. 는 2고요. 그러니까 9A 제곱
9b제곱 처리한 결과가 4 이렇게 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분의 4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문제 풀이 들어간 bp제곱, 그 다음 bq제곱 거리들 한번 살펴볼까요? 원점하고 거리 구하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4b제곱 됐습니까? 다음 bq제곱 4a제곱 b제곱 더하기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5배 있고, 와우, 교묘하게 연결되죠? 되셨습니까? 9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이때 n 플러스 n을 값을 구하라. 마지막에 이 처리는 뭔가요? 왜 이런 거 내죠? 그냥 이렇게 그냥 답하면 되는데, 어쨌든 29로 답을 쓰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제가 드리는 팁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3등분점 때문에 좌표를 잡아서 풀어갈 텐데 이렇게 센스 있게 대처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분점 뭐 이런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센스 있게 대처한 이 점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들 이해되셨습니까? 도움 되겠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넘어가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7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 위에 있고 이런 식을 만족할 때 점 C 좌표를 모두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에 있고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쳤을까요? 이쪽 문장 표현들의 연장선이라는 표현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따라서 문제의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거기 좀 체킹해 봤습니다. 자, 문제들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수식 형태니까 요건 무슨 뜻입니까? AB 길이하고 BC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2다 이런 뜻이죠? 내측 위측 이렇게 곱하기 하게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위치 관계를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자, AB 좌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AB 길이가 뭐 3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세 토막 내서 자, 이랬을 때 BC 길이는 두 토막 형태가 되겠네요. 길이비가 2니까.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디 있겠습니까? 요걸 이렇게 AB 길이를 3개라고 해주면 BC 길이는 B에서부터 길이를 따져야 되니까 두 개만큼 갔으니까 이곳에 그러면 3대 2 이해됐습니까? 3대 2. 그럼 실질적으로 풀이는 무엇을 하는 이야기입니까? 몇 대 몇? 1대 2 네 번점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AB 세 토막 냈습니다. 근데 BC 길이는요, 요거 이제 세 토막 중에 이제 두 토막 길이만큼 간 여기 됐습니까? 그럼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3대 2. 이랬을 때 이 시점 좌표는 어떻게 할까요? 슉슉 해야죠. 찍고 도착. 5칸에 2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와우. 그래서 AB 위라고 해주면 내분점도 있고요. 이렇게 내분점 형태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외분점 형태 표현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근데요, 거기서 연장선이라고 해주면요, 연장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요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하하. 이래서 좀 달라져서 좀 제가 체킹을 해봤습니다. 자, 좌표요, 마이너스 4,2라는 A점하고 5,8이라는 B점이 있는데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야 되겠다. 산수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슉 이렇게 형태가 되죠. 5 마이너스 8 됐고요. 3분의 8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12에 4 이렇게 해서 좌표 하나 구했죠. 자, 이번에는 다시 마이너스 4 2 좌표 쓰고 5,8 좌표 쓰고, 이번엔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2 외분점입니다. 그럼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5 마이너스 2 25 빼기에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8입니까? 5 마이너스 2 40에 빼기 4 처리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33 3분의 36 숫자가 이렇게 커지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좌표는 11,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분점, 내분점
그래서 정답 2개 되셨죠? 자, 마지막은 내분점, 외분점 공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이 수식, 자, 이렇게 3대2다 라고 판단됐을 때 그걸 찾아가는 방법. 지금 그래서 AB 길이가 3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세도막 그래서 길이를 이제 3개를 나타내줬죠. 그리 3개. 근데 BC, B에서부터 길이를 따져가는데 2개 길이만큼 간고 바깥쪽으로 2개의 길이만큼 간고 이곳에 C가 있다. 내분점, 외분점에서 C 위치를 파악하고 그 B 따지는 거예요. 뭐 내분점은 주로 헷갈리지 않는데 외분점이 헷갈릴 수 있죠. 자, 찍고 도착 됐습니까? 그래서 5대2 판단하는 이 부분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내분점, 외분점 쉬운 문제 형태부터 어려운 문제 형태들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유형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킹을 했고요. 공부 여러분 열심히 잘 하길 또 바라면서 또 체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고 동호역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원을 이렇게 그리면 중심이 여기 접하고 물론 아래쪽도 됐죠. 그럼 이제 X좌표, Y좌표가 같아지는 게 문제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저는 이렇게 풀 겁니다.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있다고 했습니다. 직선을 그을 겁니다. 2, 4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을 겁니다. 이렇게도 하나 그을 겁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이 선을 왜 걷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 그림에서 우샤 X좌표, Y좌표가 같게 되니까 이거는 Y는 이꼴 X 위에 중심이 있게 되죠. 반대 2, 4, 4분면일 때는 어디 위에 있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이 또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 이런 부분들의 원이 이렇게 있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와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하고 y는 이꼴 x하고 이 교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하고 y는 이꼴 마이너스 x하고 이 교점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요 3x는 4 이렇게 돼서 x좌표 하나는 3분의 4가 나왔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꼴 마이너스 x 처리해 주니까 x는 이꼴 4 해서 나왔습니다. 이 값이 곧 또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반지름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됐습니까? x축 y축에 접한다. 중심좌표 a 반지름 a 뭐 이런 형태니까요. 물론 이제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a 반지름 a 뭐 등등 다양한 모양이 되겠죠. 뭐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a a 절대값 됐습니까? 자,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 1사분면 형태 모양 됐고요 4사분면 형태의 모양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두 변 길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의 합을 구해달라. 3분의 4 더하기 4다. 그럼 3분의 4 더하기 3, 4, 12에 16이요? 아유, 마지막 됐고요. 중심좌표 구해가는 것까지가 제가 도와드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겠죠? 자, 직선 위에 중심이 있는데 x축과 y축에 접하려니까 이거 조건과 y는 이꼴 x와 마이너스 x 조건 동시에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연립방정식 모양으로 놓는 이 과정이 문제의 핵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즐겁게 문제풀이 마치신 거죠? 자, 동호영어 문제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